각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류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사입니다. 오늘 나침판이 교육관계로 자리를 비웠고, 또 그래서 또 교육관계로 중국 마감은 없고 한국 마감만 있는 날입니다. 땜빵 진짜. 네. 땜빵 이거. 근데 말하고 싶네. 최근에 제일 그 라이징 스타 아니세요? 증시 각도기 TV의 최고의 라이징 스타. 라이징이에요. 무슨 라이징. 뭐 하여튼 오늘 저 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네. 일단 증시 오늘 난리가 났어요. 오늘 미국 원래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뭐 미국 시장도 괜찮았고 해서 뭐 그렇죠. 나쁘진 않았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미국 폭스 뉴스에서 이제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그렇죠. 미국 정부에서 중국 양극재 공장 최종 승인했다. 네.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재무부 산하 CFIUS라고 해외 기업들의 그 미국 투자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구에서 고션이라는 그 중국 기업이죠. 중국의 그 네. 저기 지원을 좀 받는 뭐 중국계 기업이죠. 네. 미시간주의 양극재 및 응극재 공장을 승인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대략 15만 톤에서 양극재 15만 톤, 응극재 5만 톤. 네, 24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네. 주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이미 확보를 해놨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좀 나오면서 처음에는 뭐 사실 뉴스 나오고 바로 뭐 빠진 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죠. 처음에는 되게 이거 악재 뉴스인데도 고공행진을 했어요. 어제 이어서. 네. 그러다가 이제 이 뉴스가 이제 회자가 되면서 네, 거기 또 이제 사실 오늘 요즘 조정을 받아도 사실 좀 무방한 그런 증시라 가지고 많이 올랐었죠. 네, 전반적으로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 주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 있던 상황이긴 합니다. 뭐 약간 좀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조정받을 타이밍이었는데 거기에 악재성 뉴스가 나오니까 여지없이 뭐 특히나 주도 이제 업종인 2차 전지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네. 네. 2차 전지 업종, 뭐 양극재 특히 양극재 업종들은 거의 뭐 에코프롭나 에코프로빔, 뭐 LNF 이런 것들은 한 10% 가까이 다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이게 그 팍스뉴스에서 나온 게 뭐 100% 사실이다 이렇게 또 보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네. 바이든 정부에서 실제로 이렇게 그동안 했던 태도하고는 너무 갑자기 급작스럽게 달라져가지고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약간 뭐 이상하게 뭐 우회해서 포드에서도 막 CATL 그렇죠. 그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 거. 네, 뭐 테슬라도 멕시코에다가 CATL한테 공장을 지어달라고 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있었는데 이건 뭐 버젓이 뭐 미시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게 계속 나오면 근데 사실 이렇게 우회를 하거나 여하튼 처음에 우리가 양극재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줬던 것들은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그 해자 비슷한 게 생겼기 때문에 미국의 IRL법이라든지 그런 이제 부분들에서 좀 약간 미국에서는 그래도 미국에서는 공고하게 우리 업체들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았었는데 뭐 자꾸 이제 뭐 멕시코로도 우회하고 뭐 이런 우회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런 어떤 컨센서스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지난번에 이제 한국의 그 밧데리 업체들이 보조금 받는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원료는 한국에서도 여전히 전고체까지의 과정들은 보면 중국에서부터 그 전고체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뭐 배터리 광물은 중국이 거의 80-90%. 네. 이게 덩샤오핑 때부터 했던 거더라고요. 이렇게 자료를 읽다 보니까 덩샤오핑 때부터 이거는 다른 나라 아무 데도 못 하겠군. 우리만 할 수 있겠군 해가지고 이런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 집중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콩고라든가 이런 데 밸류체인들을 거의 다 꽉 잡고 있어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 없이 무언가를 2차 전지 소재를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IRA법 뭐냐 사실 좀 그랬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은 약간 뒤통수 맞는 개념인 거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뭐 전면적인 허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약간 꼼수 비슷하게 받는 거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컨센서스가 좀 나빠질 가능성. 그거는 그렇죠. 국내 양극재가 그동안 뭐 밸류를 굉장히 크게 받았는데 못 받을 가능성도. 그렇죠. 반면에 셀은 나쁠 건 없죠. 네. 네, 셀은 어차피 그때나 지금은 뭐 큰 차이는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 정부가 좀 신기하긴 했었는데 이게 중국을 배제하고 과연 소재를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뉴스가 향후에 이게 사실이 아니고 뭐 다른 뉴스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런 비슷한 뉴스가 나온다는 거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소재를 무시하고 갈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한 꼴이 되니까 IRA법이 되게 꼬이는 거지 스텝이. 뭐 약간 로컬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요. 어쩔 수 없이 좀 써야 되거든. 그렇지. 그때까지는. 쓰다가 선진국들이 이제 이런 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환경이라든지 뭐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안 한 거기 때문에 뭐 나중에 결국에는 뭐 자기네들이 할 수도 있죠. 아니 저 비용이 광산은 많이 많은데 광산은 많죠. 거기도 광산은 많은데 그 지난번에 스웨덴에서도 거대한 광산이 있다. 리튬 광산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알겠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걸 할 수 있어? 이게 문제인 거죠. 리튬 광산 원래 있었어. 네. 예를 들자면. 뭐 선진국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FTSE에 뭐 편입된다고 어제 막 그런 기사들이 돌아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FTSE ET라고 뭐 Environmental Technology라는 지수랍니다. 근데 이거는 지수. 추종 패시브 자금도 없고 뭐 이거를 뭐 BM으로 뭘 이렇게 보통은 이제 MSCI 같은 경우는 추종 자금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뭐 자금이 뭐 추종을 하거나 뭐 펀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냥 지수만 산출을 한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좀 오르긴 했었거든요. 네. 뭐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제 의심스럽다. 좀 주가를 올리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분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리려는 측도 뭐 이상한 걸 내고 올리는 쪽도 뭐 약간 좀 확인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막 내고 해서 이게 정말 혼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특히나 오늘 그 5개 종목이 또 11시경부터 이제 하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있습니다. 대한방직, 방림. 2차전지 말고요. 네. 네. 이건 2차전지 얘기가 아니고요. 네, 다른 얘기입니다. 일전에 그 라더견 관련된 그 CFD 네. 폭락 사태, 그거랑 좀 비슷한. 그렇죠. 이게 그런 어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어디 뭐죠? 연구소? 무슨 우리 바른 투자 연구소? 카페인가? 뭐 바른 투자 카페? 그렇대요. 뭐 이런 데서 라더견 추종자가 아닐까. 떨거지들이나. 라더견이 뭐 가르쳐줬거나. 뭐 종목 성향이 비슷하죠? 비슷해. 만호제강 이런 거 내가 보면서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거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또 뭐 숨겨진 뭘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 5개 종목인데 대한방직, 방림, 만호제강, 동일금속, 동일산업. 네. 오전 11시부터 매물이 쏟아졌다. 네. 그때도 그랬거든요. 오전 뭐 CFD 내지는 뭐 어떤 마진 스퀴즈 들어왔을 때 이제 주가 최근에 좀 떨어졌었나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아니요,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럼 조금씩 대주주들끼리 짜고 파란 거 아니야? 뭐 누가 튀었거나 뭐 이렇게 하던 놈들이 그렇지. 하던 세력들 중에 튀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진짜 라더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진짜 비슷해. 대한방직, 방림, 만호제강, 동일금속, 동일산업 이 대주주들이 이 새끼들 봐라 이러면서 야 갖고 있는 것 중에 1%씩만 팔아야 그럼 얘를 다 뒤져 뭐 이러면서 때렸을 수도 있는 거고. 겁나서 누가 뭐 한 명이 튀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튀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들이 보통 2020년 1월 이후에 뭐 180%, 160%, 만호제강은 250%, 뭐 대한방직은 170%다 뭐 이렇게 조금씩 급등을 꾸준히 올랐다는 뭐 거죠. 이렇게 막 등락이 크게 있었던 게 아니라 꾸준히 뭐 그때 SG 나왔던 뭐 삼천리나 이런 것 같이. 네. 이런 이 종목들도 대부분 이제 자산주에 속해 그렇죠. 있어서 그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거의 라더견의 주가 조작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네. 오늘 갑자기 이제 다 한가에 들어가면서 요게 이제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양극재 주고 공장 그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장이 확 밀린 그런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거래소는 0.72% 하락해가 2,619, 코스닥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2.79% 하락해서 87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뭐 지수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거래대금 뭐 12조씩 양 시장에서 나왔고요. 많이 됐네요. 네. 많이 됐네요. 등락 종목수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거래소는 200개 종목이 상승, 600개는 하락. 네. 코스닥은 200개 상승, 1,200개 하락. 이렇게 좀 그동안 하락폭이 올랐던 훨씬- 놈들은 다 지금 뭐 반도체마저도 미국 시엔 반도체 뜨거운데 한국은 반도체 주식들 다 떨어졌어요. 네. 반도체도 뭐 조정받을 때가 되기는 뭐 했었죠. 네. 사실은 뭐 실적이 2분기에 좋은 업종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좀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소부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고요. 또 반도체 이제 소부장들도 삼성전자는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반도체 관련된 이제 소부장들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면 운수 장비가 좋았죠. 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 1%, 하나오션 4%, 현대로템 4%. 이름 바뀌었네요. 대우조선에서. 하나오션으로 네. 변경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철강금속이 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고려아연, 현대제철, 풍산 등이 뭐 한 2에서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오늘 그 중국 관련도 좋다. 아침에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중국에서 무슨 12가지 무슨 부양책을 준비해. 네, 지금 부양책 준비한다, 막 곧 나온다 이러니까 중국 관련들 아침에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색이 되면서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반납됐습니다. 올라가려나 모르겠네요. 부양책을 하면 올라가나 중국이? 중국요? 올릴 때까지 부양책을 하겠지. 일단 운수창고 업종도 오늘 조금 소폭. 근데 오늘 플러스 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큰 네. 의미는 없습니다. 페노션이 2%, 제주항공이 5% 오늘 상승했습니다. 네. 항공주들이 오늘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반면에 하락은 비금속 광물이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IS 동서 5% 하락, 조선내화 4%, 아세아 시멘트 뭐 마이너스 3% 등등 하락했고요. 섬유유복 마이너스 2% 하락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하한가 간 5개 종목 중에 방림하고 대한방직이 여기 소속돼 있어가지고 네. 많이 하락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오늘 뭐 증시가 썩 상황이 좋지 않았다. 네. 근데 뭐 계속 며칠 전부터 뭐 조정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그 미국 얘기한 건데. 미국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언제든 아니야, 언제든 한국도 한번 조정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그 주봉을 보시면 코스피 주봉을 보면 네. 4주 상승하면 4주 빠졌어요. 보시면은 차트에 나와요. 네. 그게 계속 될 거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사람들이 그 정도 오르면 좀 쉬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4주 그렇죠. 정도 오르면. 그래서 네. 뭐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고 좀 가격 조정이 조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네. 급하게 막 여기서 막 사시거나 뭐 따라가서 뭐 플러스에서 사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네. 뭐 그 정도의 심리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그 아침에 미국에서 이제 CPI 발표가 나오고 미국도 증시가 좋았고 우리나라도 출발은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헤드라인 물가가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반면에 약간 코어 물가는 조금 들 떨어지죠. 들 떨어지고 있는데 뭐 어차피 후행적이니까 코어 물가는요. 네.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코어 물가를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이때부터 안 좋았거든.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났어. 여기 코어랑. 네. 헤드가 코어를 뚫고 내려왔다. 인플레이션. 네. 그래서 이제 심리가 어떠냐 지금 금리 인상을 이 정도면은 골드만삭스에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해도 될 정도다. 네. 블룸버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헤드라인 물가가 뭐 그렇던데 뭐 그렇더라도 뭐 다음 달에 한번 올려도 크게 뭐 지장은 없다. 제 생각에는 블러핑만 시장 하고 뭐 안 올리지 그래요.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10월 달 되면 지금 2% 떨어진다는 소리 있어. 네, 그래서 뭐 아니 근데 그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게 뭐 YOY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현재 그 유가 정도 수준을 봐서는 난 헤드라인 떨어집니다. 참 그게 참 웃기는 거예요. 네. 예상했던 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은 올해 의미 없는 그게 되었고요. 서민들만 말이야 팍팍하게 말이야. 미국 서민들도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지금. 직장은 많다잖아. 에이, 그래도 뭐 물가 많이 오르면 돈 없는 사람만 힘들죠. 고깃값이 많이 올랐다고 막 투덜거리던 교포들의 목소리가 기억이 나네요. 네. 하여튼 그래서 뭐 미국의 금리 문제라든지 CPI는 크게 뭐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럼요. 매크로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요즘에요. 요즘에 그렇죠. 사실은 매크로 보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네. 매크로가 중요한 시기는 아니다. 그렇죠. 매크로 중요한 시기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매크로 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크로 보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뭐 저는 잘 안 봐요. 원래는 잘 안 봤는데. 근데 이 방송한다고 오히려 매크로 좀 보는 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그렇죠. 네. 하면은 말을 떠들어야 되니까. 네. 사실은 저 기업 얘기, 종목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종목 얘기를 하면은 또 걸리잖아. 이거 앞뒤로 꽉꽉 막혔네. 반도체가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최전지는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 막 반도체 막 전 더 떨어졌으면 막 더 담고 막 더 사고 싶던데 막. 반도체 떨어진 날 사니까 괜찮더라고 요즘에. 네. 물론 2분기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버텨야지. 떨어질 때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반도체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70%는 반도체입니다. 근데 현금은요? 현금 무지하게 많아요. 현금 무지하게 정도는 아니고. 아니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나처럼 현금 별로 없어요. 근데 현금이- 반도체가 많아요.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현금이 한 30% 정도 있는 거 같아요. 많이 줄었네. 50%였는데 30 몇 프로? 줄였지. 예. 계속 반도체를 이제 반도체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쪽집기의 이 쪽집은 이 픽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적진 않아요. 적진 않지만 적은 것 같다고 느껴져. 총 비중에서. 사실 저는 다 100% 반도체를 하고 싶어요. 근데 못 파는 종목이 있어. 팔 수 없는 종목. 왜? 밥통 같은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보유 종목 중에 물려가지고 반도체를 못 밥통- 바꾸고 있다. 밥통 같은 종목이 있어서 그거는 변경할 수 없는 종목이에요. 밥통 같은 거랑 뭐 하나 있어 또. 그렇군요. 네네. 근데 어쨌든 뭐 반도체가 지금 오늘 TSMC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AI 관련도 긴급 주문이 들어왔다. 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엔비디아가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얘기했던 우리 2분기에 55% 매출 증가할 거야. 이게 뻥은 아니야? 진짜란 얘기지. TSMC 진짜 주문까지 했다는 거지. TSMC 얘기까지 이렇게 겹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시장조사업체 율 인텔리전스라는 데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일단은 메모리 감산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균형에 도달을 할 거다. 이건 뭐 다 아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를 거다. 이제 3분기부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부터는 가격이 폭등할 거다. 디램 가격이. 폭등? 왜냐? 올해 설비 증설 없었고 그다음에 반도체 투하량이 적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웨이퍼.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공급업체들 3개 있잖아요. 네. 삼성, 마이크로, 하이닉스. 적자폭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삼성전자 이렇게 적자 난 건 진짜 몇 년 말이야. 내가 삼성전자인데 내가 이 적자 보면서 이렇게 팔아야 돼? 열받네. 뭐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야. 그러면 가격이 막 올라갈 때 짜증 나는 거지. 야, 확 그냥 비싸게 팔 거 아니야. 엔비디아처럼. 그러니까 수요가 확 올 때 어떻게 지금 하겠어요? 엔비디아 이 자식들 겁나 말이야. 비싸게 파는 거지 내년에. 이 자식들 H100 신형이야? A100 신형이야? 맨날 헷갈려. H100 H100 신형인가? 뭐. H100 23만 달러, 자세한 건 A100 12만 달러. 진짜. 여튼 그래서 결론은 내년에 반도체 가격이 폭등할 거다. 이 조사 업체 기관의 부사장이 그렇게 꼭 자기 얘기처럼 한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언자처럼 얘기하네. 하워드 부사장이 당분간 메모리 공급이 부족할 거다 이제 앞으로. 자 그러면은 내기 한번 합시다. 내년에 그러면서 수요 업체들에게 경고를 했어 이 부사장이. 그럼 내년에 삼성전자 10만 원 갑니까? 삼성전자 10만 원이요? 네. 10만 원. 원래는 과거의 패턴대로만 가죠. 과거의 패턴대로 항상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 가겠죠 뭐. 나는 내기를 해. 나는 간다. 나는 파운드리 때문에 갈 것 같아. 뭘 벌써 해 지금? 지금 해요. 야, 8만 5천 원, 9만 원 내게 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조금 있다가 하나 더 있어 기사가. 네. 그래서 하워드 부사장은 공급업체들이 자금을 보충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진을 최대한 내년에 늘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수요업체에서 똥줄 타겠지. 그렇지. 와씨 이거 부족하네. 그럼 AI 반도체 해야 되는데 지금 디램도 박아놓고 해야 되는데. 사실 AI 싸게 하려면 디램 많이 박아야지. 그러니까. 엔비디아처럼 하면 안 되고. 이게 항상 골이 또 깊으면 또 이게 산이 높고 그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참 이게 좀 그래요.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이 1분기 점유율이 이제 트렌드 포스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야, TSMC가 60%. 와, 역대 최고 아니네? 이 정도면? 이게 웃기는 게 삼성이 12%거든요. 근데 원래 전분기 15. 줄었어 지금. 근데 이제 1등 사업자인 TSMC는 매출이 줄긴 줄었는데 한 16%밖에 안 줄고 삼성은 그냥 36%가 급감을 한 거예요. 2등 사업자는. 그러니까 애플이나 이런 그치. 큰 업체들은 미세 공정하는 데서 이제 돈발로 다 밀어붙이는 그 미세 공정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특히나 지금. 애플은 TSMC랑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애플의 최고 그 핵심 어떤 경쟁력은 그 칩이잖아요. CPU 그렇죠. 커스터마이징 된 이번에 뭐 칩이기 R1 칩까지도 만들었으니까. TSMC한테 뭐 CR을 엄청나게 하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50%씩 마진 주잖아요. 삼성전자는 뭐 싸게 이렇게 좀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바로 그냥 그런 수요 업체들에서 이제 저걸 끊어버리는 거죠. 이제. 이게 지금 1위 사업자, 2위 사업자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그 ASML의 EUV 장비
매입하는 거 보면 예를 들자면 뭐 5대 중에 아니다 10대 3분의 2는 TSMC가 3분의 1이 삼성전자고 삼성전자 입장에서 또 하나의 경쟁자가 생기랑 말랑 하는 게 있어요. 누굴까요? 인텔? 아 맞습니다. 아니야 인텔은 지금 저거 EU 부장 많이 샀어. 에이, 많이 사도 지금 저 TSMC가 100대 정도 있고 삼성이 50대 정도 있고 인텔 뭐 한 10대도 없을 건데. 있으면 뭐해? 그냥 쓸 줄 아나? 쓸 줄 아냐 이거지. 왜 인텔 무시해? 뭐, 동네 바보형이라고? 뭐 하는 인텔이 그래도 인텔인데 왜 무시하나요? 일단 뭐 인텔이 집접도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이에요. 그동안에 반도체 집접도에. 뭐 일본이 생각나네. 옛날 일본이 그렇게 기술 자기네 좋다고 막 그냥. 아유 얘네가 지금 인텔이 들어오면 나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삼성 파운드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말하는 것처럼 25년도에 기기를 다 장비를 확보해서 인텔이 파운드리에 진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 경우 과연 어떻게 될까? 그거 좀 걱정돼. 인텔이 뭐 어느 정도는 하겠죠. 하겠죠. 미국 기업이잖아요. 미국에서 당연히 밀어주겠지. 그러니까 애플 거 예를 들어 맡긴다던가. 근데 그게 애들이 집적도를 굉장히 높게 성공적으로 했어. 한다? 할 수도 있어.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아니 다른 데면은 내가 무시하지. 애플 거 하면 TSMC만 나쁜 거지. 삼성이 뭔 상관이야. 하지도 않는데 애플 거. 그런가? TSMC만 나쁜 거지. 그런 것도 있네요. 근데 그럼 퀄컴 거 하면 그럼 삼성한테는 안 좋지. 아씨. 네.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 상태로 지금 삼성이 뭐 따라잡겠다는 얘기 막 지금 벌써 3년 전, 4년 전에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 점유율이 올라가질 않고. 이게 삼성전자가 이게 지금 헝그리 정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헝그리 정신. 맨날 뭐 수율 올라간다 그러는데 도대체 뭔 수율을 올리는 거야? 난 답답해 죽겠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주들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분사해야 돼. 분사해서 분사하면 안 된다고. 강한 자식으로 돈이 없어. 분사하면 100% 자회사 해가지고 100% 자회사로? 지금도 100% 자회사 아니야? 아니 지금은 그냥 부서잖아요. 하나의 부서니까. 아유 자회사지. 회사를 나누면 또 저기 틀린 거지 100%. 아 회사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법인이 다른 거잖아 법인이. 지금도 법인 달라. 아니야 지금은 법인이 다르잖아. 삼성전자 안에 있는데 무슨 법인이 달라. 삼성 디스플레이 법인 다른데. 그건 디스플레이고 파운드리는. 네,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확인이 안 된 거라서 제가 자신을 못 하겠네. 삼성 파운드리는 당연히 그 안에 부서지 사업 부서지. 근데 어쨌든 이거 회사 100% 자회사로 근데 이게 자금을 공유를 해줄 수가 없어. 디램 사업부 자금을 땡겨서 줘야지. 뭐 빌려줘도 되고 증자해 주면 되지. 얼마나 쉬워요. 증자 끝도 없이 해야 될 텐데. 같이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하여튼 너무 네. 좀 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다 말씀드렸고요. 네. 여하튼간에 삼성전자 우리가 파운드리 사업 부분을 좀 어떻게 좀 해야 된다. 파운드리가 잘 돼야 10만 원 돌파하는데 파운드리 안 되면 10만 원 돌파 못 하는데. 매출이 30몇% 떨어지는 게 뭐 좀 말이 안 되지. 뭐 물론 회복은 좀 되겠습니다만은 2분기 뭐 3분기에 이게 그 파운드리는 완전히 소매상이거든. 소매업하면 소매 그 완전 헝그리 업종이거든. D램은 도매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잖아. 일개 기업이 하느냐, 나라가 달려들어서 하느냐. 대만은 뭐 나라가 달려들어서. 이제 대만은 목숨 걸었죠. TSMC. 네, 그렇긴 합니다. 삼성이 뭐 노력 안 하고 수혜를 받으려면 대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노력 안 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건 또 큰 문제가.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비전 프로 나온 걸 보면은 20옹스트롬 단위의 미세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미세 공정을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근데 이걸 많이 해봤어요. 이거 경험이거든, 경험. 근데 TSMC만큼 경험이 많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플하고 TSMC 이런 쪽의 그 밸류 체인이 확실히 소부장도 좋지 않을까. 근데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쪽은. 저기 부산에 있는 업체 하나 있잖아요.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졌었잖아. 걔네 요즘 좀 이상하더라고. 공부를 안 해봐서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리노공업 말하는 거잖아요. 보유 안 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리노공업은 안 샀어. 네, 리노공업이 원래 TSMC의 코고핀이 별론가 봐. 그거를 하는데 아니, 저 아빠 봐봐. TSMC 매출액이 16% 줄었어요. 근데 리노공업 매출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이 줄었을까? 그럼 뭔가 이상한 거야. 미세 공정에 못 들어가나? 그러니까 사실은 TSMC의 매출은 대충 이게 직감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미세 공정에서의 매출은 유지가 될 것이고, 왜냐면 애플이 계속 맡기고 있을 테니까 다른 쪽에서 줄었겠지. 그지? 뭐 그럴 수. 예, 그러면 이제 그 매출이 줄었다는 거는 미세 공정에 부품을 못 넣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추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 폭스뉴스발 뉴스가 좀 확인이 돼야 그렇죠. 2차 전지 말씀드리는 어째가 겁니다. 어떻게 될 건지는 그때 가봐야 좀. 네, 이 뉴스를 아직 확실하게 믿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아무리 폭스라도. 폭스뉴스는 거짓말 잘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트럼프랑 쿵짝쿵짝하는 데라. 네, 트럼프 다음번 대통령 될 수도 있는데. 트럼프 유력 주자. 기소되게 생겼는데 지금 트럼프 지금 유력 주자입니다. 깜빵 가야 그래도. 되는 트럼프. 네, 함부로 남의 나라 대통령 함부로 하시면 이게 뭐야 남의 나라 CIA에 온다. 우리나라 FBI에 온다. FBI가 나를 왜 잡으러? 말이 안 통해 가지고 못 때리고. 난 뭐? 네. 네, 오늘 저는 금요일 날 안 나옵니다. 나침반하고 이렇게 체인지. 네. 즐거운 저녁 보내십시오. 아쉬워하실 수도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아쉽게는 뭐. 자꾸 나오라고 계속 요즘 인기 폭발 막 맨날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 네. 자주 나오면 또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